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에 대해서 잉여금 행동 방법까지도 다뤄보는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 부과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잉여금을 엑시트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꾸준하게 나가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드렸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과거에 전해드렸죠. 그때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부가체계의 개편으로 인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급여겠죠. 급여 이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던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어진 부분이 피부양자 조건도 소득 요건의 조건이 강화되어서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자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개정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성격이 아주 급한지 모르겠는데 10월 달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연 336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될까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대해서 오늘 영상을 다뤄보고자 하고요. 현재는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한 연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바뀌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이 아니라 336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건보료 부과 기준을 낮춰서 336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배당 이자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336만 원이라는 그 부분도 하락을 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올 거는 자명한 이치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과기준 개편은 오늘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개편을 위한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1월부터 부과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2025년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현재도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편 내용을 토대로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별도의 타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가 주주라면 그러면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진행한다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 이외에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타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1천만 원 이하로 세팅을 해야 건보료 부과를 받지 않았던 가족 주주가 있었다면 배당 소득의 합산으로 예전에는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건보료까지 고려해서 배당을 통한 세후소득, 세후라는 것은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과 기준도 다른 거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기준은 소득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냐 안 되냐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천만 원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냐 안 하냐의 부분에 이자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머리를 잘 짜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한 2억 정도를 받는 대표님 기준에서도 한 연에 한 7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더 많은 금액을 아낄 수도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규정에서는 타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1월이 되기 전까지 이자 배당 소득을 어찌됐든지 간에 1,00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내보내라 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소득세 관점, 건강보험료 관점까지 고려해서 잉여금 엑시트 전략을 짜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잉여금 엑시트 전략 자체를 짜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뭐 무슨 남의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부분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보료 부과 기준이 점점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3,400이었죠. 이제는 2,000이었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기준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과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했죠. 지금도 안 하죠. 미래도 안 하겠죠. 그러면 아주 많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도 부과를 받는 거고요. 건강보험료도 부담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물론 솔루션 진행에 따른 예상 세부담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건보료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되는 건 대표님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머니러시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가지고 어떤 것에 투자를 많이 해서 머니를 많이 축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니러시라는 게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불황으로 가도 한참 동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머니 퍼스트라는 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한 7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28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판을 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라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진행하기 전에 자녀와 가족으로 주식을 일단 분배를 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지 자녀한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설사 많이 못 주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배당은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 및 소득 분산 효과 같이 노려보고 부담 세율도 낮춰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잉여금 엑시트로 인한 절세 효과와 소득 분산 효과가 더 유리하다라면 그 부분으로 전략을 보시라라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저희 영상 중에서 부동산 법인의 절세 전략에 관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부자 대표님들이 잉여금을 개인화 전략을 엄청나게 많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다룬 바처럼 저희는 대표님을 일단 포함해서 그리고 대표님 배우자 있으시겠죠? 그리고 자녀 있으시겠죠? 자녀가 봤더니 3명이나 있네요.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세후소득을 어떻게 가져갈지 극대화 전략을 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5명 기준으로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6억이라는 돈을 무조건 개인화 시킬 거야. 그러면 6억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 내야 되겠죠. 대표님들은. 근데 배우자분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대표님 건강보험료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건강보험료 내게 되고요. 자녀들한테도 배당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건강보험료 또 내게 됩니다. 소득세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오너 일가를 포함해 보면 대표님이 그냥 단순하게 6억을 가져가시는 분하고 다 4명을 안 분해서 5명을 안 분해서 6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세후 소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 연구 방법이 노가다 방식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노가다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관련한 영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찍고 또 찍어도 다음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받는 대표님이 있으시다라면 급여로 1억 7천 받으시고 3천은 배당으로 받으세요. 근데 이분은 근로소득자에 해당을 하시기 때문에 1억 7천 외에 3천의 타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되는 1천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억 9천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가지시고 1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을 진행하시게 되면 1천만 원에 대한 거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1억 9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전 사례 보시게 되면 1억 7천을 받으시는 대표님은 1억 7천 플러스 나머지 3천의 배당이 있으니까 2천 초과분에 대한 1천만 원. 결국에는 1억 8천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1억 9천 연봉 받으시는 분은 1억 9천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똑같은 2억을 받아가더라도 건보료 차이를 1천만 원에 대한 7%, 70만 원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들을 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님 혼자 있는 가정이 없겠죠. 그러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80만 원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 제가 감히 충분히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관심 있는 대표님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